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제가 6시? 6시 50분? 그 정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방송 자료를 준비해서 해외 커뮤니티는 어떻게 돌아가나, 국내 뉴스는 어떻게 돌아가나, 시사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나, 그런 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해서 캡처를 했는데, 그걸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향후 장세가 어떻게 가겠구나, 이게 급등을 하겠구나, 아니면 그냥 스테이블한 상태로 가겠구나, 어느 정도 아마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바이낸스에서 이제 올린 건데,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탑 트레이더들 포지션 잡는 그 바이낸스 그 선물 거래소에서, 자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XRP, 이오스, 라이트코인, 트론, 이더리움 클래식, 링크, 그리고 스텔라 루멘까지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50%대예요. 그래서 54%, 51%. 그래서 완연하게 딱 롱이다라고 해서 확신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많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탑 트레이더들은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돈 알트라는 사람인데, 저도 이 사람 추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틀릴 때도 있고 맞힐 때도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이 반감기 때문에 그거를 전후로 해서 급격하게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더리움이 그 파장으로 인해서 사토시가가 엄청나게 까지면서 여기서 엄청나게 좀 하락을 할 거다, 150달러까지 떨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 그 반면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반등을 급격하게 못하고 떨어진다면 이더리움도 동시에 같이 커플링으로 떨어질 거다. 그래서 포지션을 하향에다 걸어놓고 잡아보면 어떠냐라는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건 돈 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관해서 피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고 좀 약간 여유가 있다, 그리고 포지션 자체가 여유로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일단 판단하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량 매도해야 된다, 이런 거라고는 저는 이제 생각은 안 해요. 잉여 자금만 국한되게 이제 말씀드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벤자민 플러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로 이제 파동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말 바꾸기를 요즘 들어서는 장세가 스테이블하지 않기 때문에 말 바꾸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 맞다나 조작질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어쨌건 잘 맞추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여기서 약세로 한 8,800달러와 8,700달러 사이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여기서. 근데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또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하락이 8,600달러까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9,40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인 즉슨 변동성이 엄청나게 가파르진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향후에 반감기 전까지. 그래서 9,400달러까지 올라간다고라도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문제는 뭐냐면, 9,450달러까지 뚫었는데 여기서 9,600달러를 넘어가면 상관이 없어,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는데, 9,400달러까지 올라가면 직전 정고점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상승장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어쨌건 여기서 스윙 단타 매매로 조금씩 약간 하실 분들은 기회를 보시면 아마 100불, 200불 이런 언저리는 아마 분명히 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리고 플립사이드 크립토를 제가 추종을 되게 많이 하는데, DCG 그룹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더 나아가서 이제 코인베이스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플랫폼이 공신력이 엄청나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추종하는 25개 어떤 그 코인들에 관해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된 거에 들어간 게 카이버 네트워크가 25위권 안에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845포인트에 플러스 1에 보면 랭킹이 A, 그래서 S클래스가 1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하고 이오스가 S클래스고, 자 여기 보시면 25위권 안에 이번에 들어간 거.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코인 괜찮은 거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플립사이드 크립토닷컴을 보시면서 이렇게 잘 솎아내시면 좋은 코인, 그리고 저가의 코인을 아마 발견하시면 매집하시고 중장기로 보시면 아마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더리움, 이오스, XRP,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제로엑스, 그리고 스텔라루멘, 링크코인, 에이다, 그리고 모네로, 메이커다오, 트론, 대시, 마나코인, 그리고 SNT, 그리고 특히나 마나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VR하고 관련 있는 코인인데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베리 실버트가 이 코인에 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이제 구글링을 하셔가지고 찾아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이고, SNT, 스테이트 네트워크 15위, 그리고 호라이젠, 저도 이거 보유하고 있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있기 때문에, 카이버 네트워크가 순위권 안에 들어왔는데 17위 정도,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어우거, 지캐시 22, 디크리드가 21위, 베이직 어텐션 토큰, 네오코인, 테더, 그리고 러시아의 웨이브스까지 25개 순위가 매겨졌어요. 이거는 다 빅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뭐 이게 편파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저는 순위를 매겼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건 뭐 따로 조사해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서클사가 이제 예전에 골드만삭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서클사가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찍어내고 있었어요. 예전서부터. 근데 이들이 서클사가 운영하는 자산 운용 플랫폼, 암호자산 운용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 회원들을 보이저라는 이 플랫폼에 옮겨주거든요. 그 회원들이 많이 옮겨갔거든요. 실제로 이게 캐나다에 존재하는 거래소고, 여기도 믿을만한 거래소에 공신력이 있어. 근데 USDC를 보이저에도 공급을 해주고, 골드만삭스에서 서클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나 코인베이스에 주되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는 사실 USDC 코인이라는 거죠.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이거를 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정립해도 나쁘지 않은데, 이번에 이제 보이저에서 XRP랑 이오스랑 스텔라루멘이랑 오미세고, 제로엑스까지를 스테이킹 하는데 이제 추가를 시켰어요. 여기 보시면 USDC, 여기 이율이 나와 있죠? 6%, 뭐 3.5%, 2%. 그래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스텔라루멘, USDT, 그리고 VDX, 비트코인 캐시, 제로엑스, 오미세고는 왜 이렇게 이자를 조금 주는지. 근데 트루 USD, 자, 그리고 대시코인, 라이트코인, 이오스까지. 자, 그래서 겹쳐지는 항목을 보시면서 코인을 잘 솎아내시면 괜찮은 코인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죠. 대형 채굴장이 중소 채굴업체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비트메인이 앞장서서 준비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중소 채굴업체가 죽어나가기 전까지는 가격을 많이 안 올려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 뉴스를 보시면 현실적인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안트마이너 S9은 비트코인의 현재 해시 비율의 약 23%를 생성합니다. 23%라는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은 해시레이트를 점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걸 읽어볼 게 하나 있어요. 2019년 초에 비트메인이 안트마이너 S17과 T17 제품을 출시했으며 곧 S9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5월에 최신 S19을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이며, 첫 번째 배치는 회사 웹사이트에 따라 이미 매진되었습니다. 자, 이게 아직 출시는 안 됐어요. S19이. 근데 이게 시장에 풀려서 이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게 깔리면 이 채굴기를 이제 확보 못한 어떤 그 채굴장은 점진적으로 채굴장을 없앨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2020년 3월 25일 날 나온 뉴스예요. 비트메인이 안트마이너 S19를 채굴기를 첫날 매진시켰다. 여기 나오면 이 채굴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S19가 있고 S19 프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에 이제 풀릴 거거든요. 앞으로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채굴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채굴기인 안트마이너를 생산하는 비트메인이 현지 시각으로 3월 23일 안트마이너 S19 시리즈의 공식 판매를 발표했으며 24시간 만에 모두 판매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안트마이너 S19의 배송 날짜는 5월 중순이라고 주문 완료한 고객이 전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시장에 풀리면 중소 채굴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만약에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버려. 그럼 이 사람들이 또 이 채굴기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얘네들 의도대로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더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엔 레이어 1이나 지금 보면 DCG 그룹
지금 투자 진행하고 있는 레이어 1이나 비트메인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결국엔 딜레이 시킬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시세를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주겠지만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세까지는 올라가는데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다라는 거를 이걸 보면 알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바이낸스도 저도 이제 들락날락 거리는데 바이낸스에도 보면 카드로 코인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비트렉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크레딧 카드로 이거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폰 메인 화면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야 굉장한 뉴스가 왔어. 뭐 여기 보면은 크레딧 카드로 이제 그 제한적인 어떤 디파짓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써 있고 그걸로 뭐 코인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우리나라도 향후에 바이낸스가 하듯 아니면 비트렉스가 하듯이 카드로 이제 코인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빚을 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카드로 조금만 이렇게 사두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약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시세적인 관점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보면 주식시장하고 S&P 500 지수 보면 0.42%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뭐 전량다 롱으로 풀베팅해서 이게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몸을 되게 많이 사리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가면서 암호화폐 장세도 지금 보면 매가리가 없는 상태로 같이 지금 현재 이제 커플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가 여기 보시면 아마 그 근거를 보실 수 있는데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주식시장에서 그 판매 눈사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로라 호이라는 칼럼니스트며 기자예요. 경제 전문. 근데 저는 이제 한국 경제에서도 몇몇 기자분을 괜찮은 분들을 보고 아닌 분들도 보는데 통찰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몇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매스미디어라도 다 똑같은 기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위협은 향후 몇 주에 걸쳐서 서사시 주식시장 붕괴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주말 동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처벌하기 위해서 관세를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항 판매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위태로운 입장은 부정적인 촉매제가 하락하고 있는 나선을 만들 수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향후 몇 주 동안 예상치 못한 경제 데이터가 많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를 살펴볼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업률이 상승하고 GDP가 40% 감소 전망만으로는 주식시장 상승세를 꺾이기에 충분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약간의 약반등이 계속 있었죠.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무역전쟁이 추가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거에 관해서 로라 호이 칼럼니스트가 언급을 하는 거죠. 저도 이 말에는 어느 정도 이제 동감을 하고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제 전문적인 어떤 그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현재 큰 돈에 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 확보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가 그걸 또 말해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아까 바이낸스 포지션에도 보셨겠지만 거의 다 보면은 엄청나게 롱베팅으로 올라갔다기보다 51% 이 정도 약간 관망 쪽? 그렇게 보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거냐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 말까지 급격하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장세가 아마 한 여기 정도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추이를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 타이머는 S&P 500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낮아질 것이라고 증거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을 사용하여 특정 수준의 지원을 표시합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시장이 그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다음 지지선에 도달할 때까지 하락이 계속될 수 있다고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그래프랑 보시면 대충 답안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S&P 500 지수가 해당 수준 이하로 하락을 하면 2650선에서 2475선까지
다음 지원 테스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이런 불안 심리가 시장에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건 부동산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에 국한된 얘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미국 부동산 시장이 대도시에서 먼저 붕괴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은 미국인들이 도시를 떠나 교외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붐비는 대도시에 살기를 두려워하고 이웃과 더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주거용 부동산 판매 및 주택 가격은 고밀도 대도시에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이 칼럼을 쓴 거예요. 저도 실제로 요즘에 이제 길거리를 다니면 사람하고 스쳐 지나가듯 이렇게 안 있으려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거리를 두려고 좀 노력을 해요. 왜냐면 어머니가 연세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 병이 걸리면 저희 어머니가, 저는 괜찮은데 저희 어머니한테 괜히 타격이 갈까봐 저도 이제 좀 약간 꺼려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하나 이제 해리스 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9%가 대유행으로 인해 덜 혼잡한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거주자 43%는 교외, 26%는 농촌, 21% 거주자가 최근에 주택 및 아파트 임대 또는 구매를 위해 부동산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보다 2배나 더 높았습니다. 요즘에 그 외곽에 있는 어떤 그런 주택에 관해서 관심도가 되게 많대요. 근데 실례로 작년에 9월달에 JP모건 체이스가 본사 건물을 폐쇄시키고 락데일로 이사갔죠. 텍사스로 이제 이전을 갔는데 전 그게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JP모건 뉴스를 잘 보시면 암호화폐 장세도 아마 얻어갈 게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미국인들이 더 이상 붐비는 도시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있을 수 없고 앞으로 나올 다른 유사한 어떤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이 전염병 사태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강한 전염병이 또 나오고 또 몇 년 지나면 또 나오고 그때는 더 강력한 전염병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건 저는 이 의견이 그냥 확대 해석한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특히나 어떤 게 있냐면 요즘에 재택근무, 그리고 뭐 5G가 만약에 앞으로도 보편화된다면, 재택근무가 지금보다 화상회의가 더 보편화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굳이 대도심에 많은 돈을 주면서 많은 비싼 론을 받으면서 비싼 주택을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비트맥스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이더리움 2.0이 여기 보시면 2020년 이른 7월 달에 이게 런칭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하고 샤딩에 관해서 이미 결정된 바 있고 더 이상 딜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있다. 그리고 되게 복잡한 어떤 그 트랜잭션 어떤 그 구도를 단순한 네트워크로 이제 확장하는데 어떤 더 이상의 물러날 길이 없다.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7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 예전에 이제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랑 모건클릭 자산운용사가 대표적으로 이제 나서는 컨퍼런스가 있어요. 암호자산에 관한. 전 세계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출동하는, 그게 7월 달에 또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장 뭐 불장이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6월달 정도에서 7월달 사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불장. 그러니까 이런 지금 뜨뜻미지근한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불장다운 불장?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이더리움 2.0이 구현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 알트 시장의 붐? 그런 걸 일으키면서 일반 대중들한테 삽시간에 와전될 수 있는, 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더리움 2.0이 이제 준비되기 전에 7월달 전에 FATF 국제자금세탁 방지법에 관해서 G20하고 공조하는 법률안도 6월달에 아마 나올 거예요. 5월달 말에서. 그래서 그거랑 아마 보시면 대충 아마
큰 포텐셜의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